그럼 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자, 직접 쓰는 거 그냥 애초에 실행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SIC를 별도로 파일을 불러서 쓰는 걸로 얘기를 했죠. 저기 위에 써 있는 B02 JS 데이터 타입 JS로 이걸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안 바꿨군요. JS 안에 SIC 안에 자, 되었다면 JS 문서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현재의 결과는 브라우저 자체에서는 그냥 이 설명만 쭉 들어가 있지 실제 결과물이 보이거나 그런 거는 당장 없어요. 모든 결과물들 JS에서는 일단 대부분 다 콘솔 로그에서 확인하는 걸로 진행할 겁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이제 여러 가지 형 타입들을 쭉 보셨는데 그 아이들이 무엇인지 숫자 하나씩 다 봐야겠죠? 문자, 논리, 이거 불리언이라고 그래요. 넘버, 그리고 undefined, 널, 오브젝트, array, 펑션. 자, 그럼 숫자부터 쭉 보도록 하죠. 여기 변수, 이메일 변수 n이라고 하나 주겠습니다. 지금 이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복잡한 이름 쓰면 어려우니까 아니면 뭐 num 이렇게 체크하고 자, 여기다가 숫자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아무 숫자나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아이 자체를 콘솔 로그로 결과를 변수 넘을 써서 확인을 하시면 해당하는 결과물은 개발자 창에 콘솔 창에 바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릴 때 숫자는 파란색으로 뜬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근데 정말 이게 숫자가 파란색이냐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이거를 형 타입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방법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다가 하나 간단하게 쓸게요. 자, 형 타입을 파악하는 기능, 요소라고 좀 그렇고, 용어가 있습니다. 타입 오브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타입 오브라고 쓰시고, 뒤에 괄호를 써도 되고, 괄호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뒤에다가 여기에 변수명 또는 어떠한 값, 소위 말하는 이 값 자체를 리터럴이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냥 값을 리터럴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터럴에 대한 것을 괄호 없이 쓰시거나 괄호를 하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괄호를 하고 쓰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쓰는 편이고, 그럼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num, type of 여기다가 num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 결과는 여기 옆에 넘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숫자란 얘기입니다. 이 아이 형 타입 자체가. 타입 오브라고 하는 이 아이 자체가 형 타입을 파악하는 기능이에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괄호 안 쓰고 그냥 띄어쓰기로 구분하시는 것도 많이 보실 거예요. 똑같이 저도 한번 안 쓰고 띄어쓰기만으로 구분해 볼게요.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쓰시든 관계없어요. 저는 그냥 저렇게 띄어쓰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직관성 있게 보이는 걸 좋아해서 그 뿐입니다. 어쨌든 결과를 보면 아 이것은 숫자이구나 파악하는 게 끝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도 중간에다가 변수 num2는 num이다 라고 써볼게요. num2라고 하는 것은 뒤에 따옴표 안 붙였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변수 num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그 변수 num을 num2다 라고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num2는 형 타입이 무엇일까요? 결과 보시면 넘버입니다. 그리고 값도 숫자 7입니다. 자, 이건 사실 별건 아니고 여기 써있는 개념이 여기 있는 변수의 이름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값 7이 값이잖아요. 이 7이라는 값 자체를 num2라는 곳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관계를 이렇게 맺은 것 뿐이지. 얘는 얘고 얘는 이렇게 한다.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여기 있는 7이라는 것을 이곳에다가도 담아준 거다. 이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7이라는 값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정확하게 말하면 공유는 아니에요. 왜? 제가 여기다가 num이라는 아이를 10이라고 바꾸면 그 값은 변하거든요. 애초에 원 형태가 뭐예요? 7이었지만 중간에 값 전달해주고 뭐 했어요? 다시 바꿨잖아요. 그쵸? 바꿨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값과는 다른 값으로 바뀐 거죠. 변수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값만 전달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다면 조금 건너뛰어도 됩니다만 어쨌든 숫자라는 개념만 파악하십시오. 자, 문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변수 str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트링이라는 걸 그냥 줄여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아무런 뜻은 없어요, 실제로는. 따옴표를 씁니다. 따옴표를 쓰면 콘솔 로그에 들어가는 값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값이 들어있는 거죠. 따옴표를 썼으니까 그 안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타입 오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스트링이라고 뜹니다. 당연하죠? 따옴표를 쓰면 문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 비어있더라도 존재는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써도 따옴표로 감쌌기 때문에 문자인 1, 2, 3이지 123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문자니까. 그리고 스트링 문자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왜 따옴표를 표시하고 밑에는 그냥 표시하나요? 위에는 숫자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따옴표를 표시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제가 괜히 변수 str2는 str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럼 str2와 그 형 타입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둘은 완전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은 값에 있는 요 데이터, 결과치만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뿐이지, 각각 얘도 1, 2, 3, 얘도 1, 2, 3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tr이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저는 값을 바꿔봅니다. 문자 바꿔주면 결과는 당연히 따로따로 가지고 있겠죠. 둘은 단순하게 값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여기다가 간단한 체크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str이라고 하는 아이를 방금 전에 to로 답을 대변해서 to가 현재 문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str에다가 저는 변수를 하나 따로 만들어 쓸게요. 변수 str3로 그냥 하겠습니다. str2라는 여기 있는 값에다가 2니까 이거죠? 1, 2, 3이죠? 저도 헷갈렸네요. 에다가 5, 6, 7을 더할 겁니다. 숫자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는 뭐가 될까요? 현재 str2는 1, 2, 3을 가져왔어요. 1, 2, 3에다가 더하기 5, 6, 7입니다. 그러니 결과는 1, 2, 3, 5, 6, 7이 됩니다. str2는 1, 2, 3이에요. str은 문자지만 2는 1, 2, 3입니다. 현재. 여기다가 문자 더하기 숫자는 그 결과는 문자가 껴있기 때문에 문자의 나열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문자 1, 2, 3 더하기 숫자 5, 6, 7. 그래서 결과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 하지만 제가 str4에다가 str2를 똑같이 5, 6, 7을 더하긴 더할 건데 얘를 무언가 한 가지 기능을 더해 보겠습니다. 감싸고요. 앞에다가 pass int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아이가 대문자입니다. 더 이상 얘는 1, 2, 3이라는 문자가 아니라 123이 되고요. 더하기 567이 됩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로 확인하시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값이 계산이 되겠죠. 자, 여기 파스인트라는 것을 제가 그냥 슬쩍 보여드렸는데, 파스인트가 뭔지 조금 언급은 하고 와야겠죠. 위에다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자, 문자처럼 보이는, 아, 문자로 보이는 숫자. 아니다. 반대로 써야 되는군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숫자로 보이는 문자. 이게 맞죠? 헷갈려. 예를 들면, 1, 이런 거. 자, 문자를 강제로 숫자로, 숫자형 타입으로 변환을 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렇게 타입 오브, 어떤 이름이 있고 뒤에 괄호 있는 형태들 있잖아요. 이름이 있고 뒤에 이렇게 괄호 있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함수라 그래요. 엑셀에서도 이거를 함수라 그러고 뭐 파워포인트 쪽에서도 이게 있어요. 함수라 그러고 다른 유틸리티 프로그램에서도 함수라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함수가 아니라 함수를 호출하는 거지만 정식 명칭은 어쨌든 그냥 함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함수의 이름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것도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함수들은 뭐가 있느냐? 꽤 많아요. 방금 전에 보셨던 pass int 변수 쓰겠죠. 요거는 int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뭐냐? 정수로 변환하는 거고요. 또 pass 플롯 요건 이제 소수점까지 변환해 오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1.3이다. 그러면 1만 가져온다는 거죠. pass int는. 얘는 1.3이면 1.3 그대로 다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버라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잘 안 써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더 있겠죠, 당연히. 제가 모르는. 자, 비교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일부러 그냥 직접적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콘솔 로그로 쓰고요. pass int 라고 쓴 다음에 50.4% 라고 쓸 겁니다. 실제 우리가 CSS 단위 작업하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 쓰잖아요. 그죠? VW 쓰거나 픽셀은 소수점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50.4%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일단 요거는 파악을 하고 갈게요. 위에다가 type of 확인하시면 당연히 문자로 나올 거고요. 강제로 pass int를 걸면 강제로 숫자로 변환하는 기능으로서 그 값은 그 값은 여기 보시는 29번째 거 29번째 거 맞죠? 52라고 나옵니다. 왜? 무조건 정수로 쓸 거니까. 이때 얘를 0.7 하다고 하더라도 50입니다. 얘는 강제로 버림을 합니다. 숫자를. 그럼 플롯 파스 플러스를 하면은요 50.7 소수점까지 모두 가져옵니다. 자, 모두 가져온 아이를 파스 플롯이라고 하고요. 자, 한 가지 더 해볼게요. 넘버라고 하는 아이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값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n이 첫 글자 대문자여야 되는데 강제로 넘버를 만들어라 하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 nan이라고 떠요. nan이 뭐지? nan이 뭔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먼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변수로 nan이라는 소문자 변수를 만들고요. nan 그대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콘솔 로그로 nan이라고 하는 것을 type of 체크를 하겠습니다. 따옴표 안 썼어요. 보시다시피 따옴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물은요 넘버라고 뜹니다. 원래의 nan은 not a number 숫자가 아닙니다 라고 뜨지만 이상하게 type of 결과물은 숫자라고 뜹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강제로 네가 숫자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숫자로 인정을 해줄게.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난 몰라. 라고 자바스크립트가 해석한 거예요. 원하는 대로 숫자화는 해주겠지만 난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not a number, nan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넘버라고 하는 요 형식 같은 경우는요, 조금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런 아이가 몇 개가 있어요. 넘버가 있고요. 이건 나중에도 좀 설명 좀 드리겠지만, 오브젝트라는 아이도 있고요. 어레이도 있고요. 펑션이라는 아이도 있고요. 넘버도 있고요. 스트링도 있나?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들이 파스칼 케이스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약간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애초에 숫자라는 타입을 만들기 위한 강제 설정, 기능, 용어, 타입 이런 개념이에요. 숫자라는 걸 만들기 있기도 전에 나는 숫자라는 걸 정의 내리기 위한 어떤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을 한다. 이 수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웹반을 하나 만들 거야. 웹 수업반이라는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정의 내린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의 정의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조금 골치 아프니까 그냥 넘버라는 것을 활용하는 거구나. 강제로 숫자라는 것을 뭔가 처리해서 쓰는 거구나. 강제로 문자 처리해서 뭘 하는 거구나. 강제로 객체 처리해서 뭘 하는 거구나. 그냥 그 정도로 개념만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얘는 누구나 그게 말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막 많이 쓰지는 않지만 쓰려면 쓸 수 있으니까 강제로 진짜로 통째로 강제로 숫자화 시키세요 라는 뜻이었거든요. 원래 원칙의 숫자 형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파스인트는 원 뜻이 뭐냐면 시작부터 첫 글자부터 시작해서 숫자로 변환 가능한 것까지만 숫자화 시키세요. 그럼 자, 밑에 있는 요 파스플롯은 뭘까요? 그렇죠. 이것도 용어가 비슷하니까 자, 첫 글자부터 시작해서
소수점이 있더라도 여기는 숫자인 정수 숫자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실수 숫자까지 변환 가능한 것. 모두 이렇게 써야겠네. 말이 좀 이상해서. 숫자 모두, 자, 숫자로 변환 가능한 부분까지 숫자로 처리. 자, 그럼 넘버는 뭘까요? 문자든 숫자든 관계없이 모두 숫자로 변환 처리. 이 뜻이에요. 하다가 띡 하고 에러 났어요. 숫자로 변환이 안 돼요. 위에는 거기서 딱 멈춰요. 위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서 딱 멈추는데 밑에 있는 아이는 에러 났어요. 에러가 나든 말든 난 어쨌든 숫자화 시켜야 돼. 다 만들어내요. 그러서 숫자를 딱 봤는데 이거 숫자가 아니네? 그럼 그냥 값은 nan이에요. 그냥 nan이 결국엔 값이 되는 거죠. 자,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가 JS 값을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오토라는 값을 불러온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게. 오토의 그럼 값은 각각 무엇이 될까요? 마진에 대한 값을 불러와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불러왔어. 응. 전부 다 nan이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첫 글자부터 숫자로 바꿀 수가 없죠. 파스인트는. 근데 숫자로 바꾸라고 일단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라는 에러가 아니라 일단 바꾸라고 강제로 명령을 했으니까 오케이 바꿔는 볼게. 근데 안 되네? 그럼 이거는 내가 바꾼다고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값이 없어 라고 그냥 도출시키는 거예요. 숫자로는 해줄게. 근데 그 값은 나는 모르겠어 라고 파스인트도 파스플롯도 해주는 거죠. 넘버는 뭐 당연하겠고. 반대로 값을 주면 그건 얘기가 다르죠. 이렇게. 왜? 첫 글자부터 시작해서 체크를 하는 거니까 파스인트는 숫자부터 번역이 가능하잖아요. 파스플롯도 번역이 가능하죠. 넘버는 번역이 가능하지만 중간에 문자가 끼어져 있으니 무조건 nan을 도출시킬 수밖에 없겠죠. 파스인트나 파스플롯은 무조건 첫 글자가 숫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게 진짜 숫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0으로 나누면 무조건 답은 뭐예요? 0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해놨겠죠.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자, 그랬을 때 이 값이 뭘로 나오느냐를 판단해보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럼 이 값을 또 다른 뭐가 나오네요. 무한으로 나온다고. 자, nan이 아니면 이거는 진짜 숫자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 뭔가를 쓸 수도 있겠죠. 자, 파스인트, 파스플롯, 넘버. 자, 요런 아이들을 자, 숫자로 강제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파스플롯이라고 하는 아이는 소수점을 가져와요. 파스인트는 정수로 가져와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나는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와서 반올림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반올림이 안 돼요. 또는 올림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올림이 안 돼. 왜? 파스인트는 무조건 버림이거든.
정수까지만 가져오고 나머지 없애니까 올리고 내리고가 아예 개념이 없는 거죠. 버림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냥 정수까지만 가져온다는 개념이지만 어쨌든 버림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자, 대부분 많은 여러 가지 수학과 관련된 기호나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이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자바나 C 쪽에서 똑같은 용어에 똑같은 형식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 제가 자바나 이쪽을 그렇게 많이 알거나 그런 건 없고 0.001%밖에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자, 여기다가 이런 아이가 있어요. 자, 수학과 관련된 매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얘도 첫 글자를 M을 대문자로 시작해요. 이거는 다 용어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라서 왜 첫 글자가 대문자고 왜 소문자인가 라는 것을 파악하기엔 조금 저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냥 외우시는 게 그나마 정신건강에 좀 좋더라고요. 자, 그럼 이 매스 함수는 뭘 하는 기능이냐? 버림, 올림, 반올림, 랜덤, 탄젠트, 코사인, 사인, 루트 뭐 이런 거 있죠? 제곱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수학 용어들에 필요한 기능들이에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모릅니다. 물리를 싫어하고 수학의 깊은 부분을 전혀 모르는 문과 1위자 대학교는 예체능으로 갔기 때문에 네. 저는 미술도 공부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온리 성적으로 미대를 지원한 되게 희한한 케이스로 들어가 있어서 깊이는 모르고 자, 몇 개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변수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n이라고 그냥 임의로 쓸게요. 5.69875421 너무 길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5.54 정도만 할게요. 자, 이 아이를 콘솔 로그로 다이렉트로 쓰겠습니다. 매스라고 쓰고요. 세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n. 세일이 뭘까요? 올림이니까 6이 먹었겠죠. 정말 올림인가 궁금하시다면 3으로 바꾸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바닥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닥의 용어로 볼까요? 그럼 바닥이라는 뜻을 가지니까 무슨 뜻일까요? 내림 또는 버림이겠죠. 모든 것을 아우른다 라는 뜻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죠. 라운드. 라운드는 반올림입니다. 그 다음에 세일, 버림, 아니, 올림, 내림, 반올림, 그 다음 숫자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거라기보다는 랜덤. 자, 랜덤은 기본적으로는 0부터 1까지 난수를 말합니다. 랜덤. 그래서 이렇게 쭈루룩 들어가요.
그럼 나는 1부터 10까지 하고 싶은데요? 그럼 곱하기 10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 로또 기계 만드는 프로그램 만들고 싶은데요? 그럼 곱하기 64 하면 되잖아요. 되겠죠? 그러서 나머지 뭐 하면 돼요? 버리면 되죠. 뭘로? 퍼센트로. 쓱 감싸서. 자, 변수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때문이에요. 한 번에 식을 다 쓰려고 하니까 점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세로 고침할 때마다 숫자가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로또 기계 만드시면 돼요.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로또 프로그램.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math.abs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n을 쓰면 당연히 5.54라는 그 값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특이점, 자바스크립트 특이점, 뭐 다른 것도 그렇긴 하겠지만 n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음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ABS는 절대값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양수로 바뀌겠죠.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기능이 달라요. 1을 뺀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한 칸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기능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뭐에서 뺐는지 모르니까 그대로 먹겠죠. 자, 어쨌든 이 아이의 이름은 절대값입니다. 매스 함수는 요것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논리. 자, 논리는 무조건 참이냐 아니냐만 판단하고 그 결과도 참 또는 거짓 이것만 얘기를 해요. 오로지 그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 불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 불리언에 그냥 약자로 그냥 써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건 true와 false인데 true 다운표 붙입니다. 자, 그러면 콘솔 로고를 통해서 type of를 쓰면 자, 형 타입은 뭘로 나올까요? 형 타입은 무조건 스트링으로 나올 겁니다. 다운표 썼으니까. 다운표로 썼으니까 이건 문자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true와 false는 값이 애초에 정해져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 다운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리언이라는 형 타입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나는 false를 원해 라고 한다면 false라고 바꿔 쓰시면 똑같이 불리언이 나옵니다. 불리언에 그러면 true와 false 말고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오로지 이게 끝입니다. only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기능을 나타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타내죠. 혼자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와 약간 복합성을 섞어서 비교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논리형은 판단 자체는, 비교 자체는 결과물을 true와 false로 확인하여 처리하지만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검증이 매우 많습니다. 검증 방법이나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써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은 느낌표, 는 이런 아이들이 있겠죠. 자, 이 중에 는 2개짜리는 쓰지 않습니다. 2개짜리는 단순하게 요거는 이제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몇 번 보신 적이 있으실 테니까 조건문을 바로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 1과 문자 1을 비교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걸로 비교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바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비교. 숫자 1과 문자 1을 비교하면 그 결과는 네,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전혀 다르죠. 둘은 형 타입 자체가 아예 다른 아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는 3개짜리로 비교를 하셔야 다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일까요? 이것도 한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true와 문자 true라고 썼을 때 둘은 같을 것인가? 달랐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얘는 다르다고 나오네요. 자, 모든 것들을 다 하진 않지만 숫자와 문자는 구분하지 못하는 걸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개짜리는 현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고 3개짜리만 비교를 해요. 그럼 느낌표는 무슨 뜻? 아니다.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3개짜리는 무슨 뜻? 일치하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죠. 이때 일치하는가를 어디까지? 뼛속 깊이. 형 타입까지 비교를 해서 일치하는 아이예요? 아니에요를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요. 현재 false라고 하는 아이는 형 타입이 불리언으로 되어 있고요. 자, 값은 false 자체니까 그대로 false가 나타났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false 앞에다가 느낌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alse의 반대는 뭘까요? 자, 같지 않다가 원래 정상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true라고 얘기를 합니다.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는 tru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rue에 다시 느낌표를 쓰면 뭐가 될까요? 다시 false가 되겠죠? false라고 뜹니다. false에 다시 느낌표를 쓰면 뭐가 될까요? true가 되겠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여러 개를 막 쓰면 값은 뭐가 될까요? 1번 true나 false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2번 에러가 날 것이다. 나옵니다. 타 언어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기능 중에 하나. 자바스크립트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점들. 중복 처리가 가능하더라. 네. 근데 이런 식의 이렇게까지 많이 쓸 일은 없겠지만 그럼 과연 이렇게 느낌표를 1개고 2개고 3개고 쓰는 이유가 뭐예요? 굳이 쓸데없이 그냥 트루폴스 하면 되고 뭐 해봐야 하나 정도만 쓰면 되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써요. 변수 위에 n을 쓴 게 있나요? 제가 안 보이니까 여기 하나 있구나. 자, n에 있으니까 n에다 쓸게요. 자, 콘솔 로그에 n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n은 아까 위에 여기 있다. 5.54라는 값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5.54라는 값은 단순하게 5.54니까 그대로 보이겠죠. 5.54에다가 느낌표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될까요? 5.54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존재하는 값에 반대를 붙이면 값이 없다라는 의미로 결국 값은 눈으로 보시면 되겠죠? false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false가 원하는 게 아니라 false가 되지만 실제로 이걸 쓰는 용도는 언제냐? 본 의도는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느낌표를 한 번 더 붙여서 그 반대의 다시 반대로 돌려라. 그럼 false에 다시 반대가 들어왔으니까 true가 돼서 값은 있어요. 그 값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값은 존재해요. 라고 변경 처리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숫자 7이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느낌표 붙이면 값은 뭐가 될까요? 존재하는 거잖아요. true가 됩니다. 0이면 뭐가 될까요? false가 됩니다. 느낌표 기준에서는 0부터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마이너스 7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존재한다라고 판단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 이런 거 사용할 때는 뭐 0이냐 1이냐 라는 값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자바스크립트 은근히 많아요. 그럴 때 뭔가 처리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 이때도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값들을 대처하고 사용할 때 값이 있어요? 있으면 뭐 하세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기능들을 쓸 때도 하는 거죠. 주로 언제 많이 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값 입력하세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했는데 안 쓰고 넘어갔어요. 값이 없잖아요. 그걸 숫자로 판단할까요? 문자로 판단할까요? 뭘로 판단할까요? 그냥 값이 있냐 없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느낌표 2개만 덜렁 딱 쓰고 확인하는 이런 식의 용도로 쓸 때 느낌표 같은 걸 써서 체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